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의 정리,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이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작가 소개할게요. 윤선현, 베리굿 정리 컨설팅 대표, 국내 1호 정리 컨설턴트로 한국 내 정리 열풍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이다. 2012년 저자만의 특별한 정리 노하우를 담은 첫 책, 하루 15분 정리의 힘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며 그동안 정리에 대한 독자들의 욕구가 상당히 컸음을 입증했다. 이 책은 현재까지 20만 부 이상이 팔리며 꾸준히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두 번째로 펴낸 관계 정리가 힘이다. 는 관계도 공간과 물건처럼 정리를 안 하면 시간, 돈, 에너지, 감정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려줬던 책으로 독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세 번째 책인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에서는 그동안 정리 컨설팅이나 강연을 통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정리의 효과 중 경제적 효과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에 주목하고 새는 돈을 막아주는 확실한 정리법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부자가 되는 길에 정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려줌과 동시에 그동안 정리책을 아무리 읽어도 습관으로 자리 잡히지 않아 답답했던 독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소하기 위해 좀 더 효과적인 정리법을 연구한 결과를 담았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부자의 운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례볼게요. 1부 부자가 되려면 정리부터 하라.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집 정리를 안 했을 때의 기회비용. 부자가 되는 방법이란. 2. 정리를 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물건 정리는 지출 관리의 시작. 흩어지는 돈 모으는 돈 정리. 정리하면 쇼핑을 하지 않게 된다. 정리는 성공의 기회를 만든다. 정리의 나비 효과. 3. 도전. 정리력 100일 프로젝트. 정리서약서를 작성한다. 보상 계획을 세운다. 정리 일기를 작성한다. 2부. 차곡차곡 부자가 되는 정리법. 합리적인 소비 관리를 만드는 비우기. 비우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 비우기를 미루게 만드는 것. 물건을 비우는 기준. 비우는 두 가지 방법. 가게에 보탬이 되는 비우기. 2. 새어나가는 돈을 막아주는 돈 정리법. 지갑 정리부터 해보자. 한 달 고정 지출을 파악하고 있는가? 가계부 습관이 몸에 배는 것. 영수증 정리의 비밀. 안 하면 후회하는 청구서 정리. 통장 정리를 통한 돈의 목적 찾기. 3.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집안 정리법. 집안 곳곳에 돈이 숨겨져 있다. 냉장고 정리 어렵지 않다. 입을 옷이 생기는 옷 정리의 마법. 아이 공부 습관은 정리 습관부터 시작된다. 수납 도구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노쇼핑 프로젝트. 4. 시간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일정리법. 부자들은 절대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일을 비워라. 시간 가계부 작성의 마법. 소중한 일들로 하루를 채우는 기쁨. 정리하지 않는 정보는 죗값을 못한다. 3부. 부자처럼 우아한 삶을 유지하려면 1. 몸을 움직이는 사람. 우아하게 사는 법. 타이머의 힘. 정리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몰입의 장소를 만들어라. 정리된 삶의 시작. 느린 데이 프로젝트. 혼잣말하기의 효과. 정리하지 않는 가족에게. 정리 요요 현상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낭비라는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무교육가 재윤경 대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낭비라는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낭비는 비싼 것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낭비는 비싼 것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산다는 뜻이다. (19) 페이지. 집 정리를 안 했을 때의 기회비용. 많은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한평생 돈을 모은다. 살면서 집처럼 값비싼 물건을 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전 재산을 쏟아 붓고도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 아무리 집값이 떨어졌다 해도 2015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당 약 2천만 원이다. 전세는 점점 없어지고 반전세나 월세로 바뀌어가는 추세라 앞으로 돈 모으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리 컨설팅 일로 많은 집을 다녔지만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집인데 사람들은 공간이 갖는 가치에 대해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다. 집을 살 때는 기왕이면 좀 더 넓은 평수를 욕심내게 되면서 살면서는 창고인 양 물건을 쌓아놓고 살기 때문이다.
정리교육에 참석하셨던 한 분은 집에 물건이 많아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할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정리 컨설팅 고객 중 비용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분들 중에도 이사까지 생각했는데 적은 비용으로 넓은 집에 이사한 것 같다며 굉장히 만족해하는 분들이 많다. 물건 둘 곳도 없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니 물건 보관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물건을 둠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얼마나 되는 걸까? 기회비용이란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을 가치로 매긴 비용을 말한다. 물건을 두었을 때의 기회비용은 물건이 차지한 공간만큼의 가치가 될 것이다. 평당 가격이 무지하게 비싼데 그 평당 가격이 비싼 곳에다가 왜 쓰지도 않는 짐을 창고인 양 쌓아놓냐는 것이겠죠. 25페이지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은 돈을 적게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쉽게 생각나지도 않는 온갖 자잘한 것들에 돈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돈을 지혜롭게 지출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질 것이고 그것은 실질 소득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를 쌓으려면 물건은 적게, 돈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즘 인기 있는 재테크 책 중에 푼돈을 무시하지 말라, 지출 구멍을 막아라, 소비 습관을 바로잡자 등의 내용이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의뢰하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푼돈을 모아 종잣돈을 모으는 것을 첫 번째로 해야 한다. 종잣돈이 생기면 그 돈을 투자하여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37페이지 청소력을 전파하고 있는 환경정비 컨설턴트 마스다 미치로는 자신의 저서 청소력에서 더러운 방은 마이너스 자장을 만들어 아군을 불러들이고 청소는 마이너스 자장을 없애고 운명을 호전시킨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마스다 미치로는 정리와 청소의 힘을 직접 경험하고 전파하여 중소기업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든 사람이다. 또 스님의 청소법에서 마스노 순묘 스님은 정리를 하면 운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했다. 몸과 마음이 정돈되면 사람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고 자신의 본성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면 행운의 여신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재빨리 운을 잡을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이 정리하고 청소하면 운이 좋아진다고 말한다. 어떻게 정리만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작은 성공이란 개념에 주목해보자. 작은 성공은 미국 심리학자의 대가인 미시건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제안한 성공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일들로 나눠서 실행하면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 가식적인 단어는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남들에게 보이거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확인 가능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작은 성공을 위한 태도가 저절로 갖춰지게 된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기 전에 정리나 청소를 하고 싶거나 정리 후에 기분이 좋아져서 집중이 잘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공은 다른 일에도 전념이 된다. 부자들의 생각법의 저자는 사람들은 보통 특별한 이익이 생기지 않는 한 행동이나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데 기존의 상태에 머무르려다가 비싼 대가를 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 좋은 대안을 찾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만 하기 때문이다. 이자율이 높은 은행이 있더라도 은행을 바꾸지 않고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도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읽지도 않는 잡지의 정기구독을 끊지 않는다. 더 나은 직장을 찾지 않고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고 더 싸고 살기 편한 동네가 있는데도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사는 것처럼 말이다. 이를 현상유지 편향 또는 고지배의 오류라고 한다. 저자는 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습관을 가져보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여가 시간에 새로운 커피숍에 가거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거나 한 번도 가지 않은 상점에 가는 것이다. 이를 반복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스스로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런 연습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기회는 노력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옮길 운으로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움직일수록 작은 성공의 경험이 만들어지고 작은 성공은 다음 성공을 불러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정리력 카페 프로젝트 실천 후 라디오님의 삶의 변화라고 해서 소비 습관 공간 정리, 살 때 충동 구매가 줄었다. 밤 9시 알람이 울리면 가계부를 쓰게 됐다. 재고 파악이 잘 돼서 중복으로 사지 않게 되었다. 비품을 다 소모할 때까지 기다렸다 사는 버릇이 생겼다. 쇼핑 목록을 적지 않고 쇼핑한 날 후회하게 되었다. 버리는 것이 쉬워졌고 쓰레기 자주 버리게 되었다. 시간 정리, 일 정리,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하게 되었다. 휴식과 집중을 반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미루는 습관이 줄었다. 바로바로 정리하는 것에 이득을 체감했다. 일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미리 준비할 것의 범위가 넓어졌다.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맺도록 한다. 문서 업무를 체계하여 일에 치이지 않게 되었다. 관계 정리, 가족 모임을 개최하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동료에게 피해를 덜 주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삶과 이웃의 삶에 관심이 많아졌다. 기부를 하게 되면서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나는 책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매일 한 권 이상 버리기로 했다. 매일 책장을 훑어보고 안 읽는 것 같은 책은 빼서 무조건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그날 만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물로 주기도 했다. 버릴 만한 책이 없을 때쯤 깔끔하게 책장이 정리될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책들은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날 버리지 않기로 했던 책이 며칠 만에 버릴 책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버릴 책을 고르는 일은 마치 책과 내가 밀당하는 느낌이었다. 그제야 나는 버릴 물건을 고르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며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인지 깨달았다. 버릴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남길 것을 골라야 한다. 나는 책장에 있는 책뿐 아니라 집안에 흩어져 있던 책들을 살살 뒤져 한 곳에 모았다. 많이 버렸다고 생각했는데도 방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책장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로만 채우겠어. 떨리는 마음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를 책들을 선별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동안 버릴 책을 고르느라 날마다 고민했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책들이 바닥에 남게 됐다. 나는 그 책들 중 일부를 인터넷 중고 서점에 팔고 나머지 재활용 쓰레기로 처분했다. 그 뒤로 비움도 나아지고 쓸데없는 책 사모으던 습관도 사라졌다. 새로 산 책은 명예의 전당에 올릴 만한 책이 아니면 즉시 되팔아 다른 책을 사는데 보탰다.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책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책처럼 많은 물건들을 정리해야 할 때는 버릴 것이 아니라 남길 것을 골라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 지갑부터 정리해보자. 새어나가는 돈을 막아주는 동정리법. 1단계 꺼내고 분류하기, 2단계 버리기, 3단계 수납하기, 4단계 필요한 것 채우기. 이렇게 하고 모든 물건이 그렇듯이 수납도구도 사고 나서 어디에 쓸지 생각하면 안 된다. 필요할 때 구입하자. 구입 전에 낭비하고 있는 수납도구는 없는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 쓰는 밀폐용기나 튼튼한 쇼핑백은 바구니 대용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다. 필요할 때 구입하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된장찌개를 먹을 거면 된장찌개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오늘 마트에 가서 동네 가까운 마트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냉장고 안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말고. 저는 예전에 뭐든지 그랬어요. 미리 준비해 놔야 되는 성격이어갖고 오늘 만약에
오징어찌개를 끓인다 하면 냉동실에 오징어가 있었어야 해요. 그래서 바로 꺼내서 그런 식으로 뭐 카레를 먹고 싶다. 그럼 카레도 미리 사놔. 고체 카레 같은 것도 미리미리 사놔서 날짜 지나서 버리고. 지금은 정말 그걸 많이 고쳤어요. 그때그때 먹는 걸 사고 필요한 것도 그때그때 사려고. 그거는 아직 못 고쳤는데 조금 고민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취미가 많다 보니까 재료들이 좀 많은데 그거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여기서 인터넷을 불러야 돼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돼서 이제 오는 시간도 걸리고 해서 미리미리 사놓는 버릇이 있었는데 올 때쯤 되면 그게 또 필요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이 지금 너무 많은 짐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책을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책을 안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읽어야 자꾸 저를 까먹고 있는 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저도 이렇게 정리의 힘, 뭐 정리하는 법에 대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 해봤고요.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시 올게요.